관련된 어떤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리크루팅, 클로징에 관련된 그런 좀 현장 꿀팁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사장님들이 아시고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리고 제가 한번 이런 거를 좀 지나칠 수는 있거든요. 알고는 있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고요. 챕터는 이렇게 있어요. 먼저 저는 호일러 법칙, 이 네트워크 마케팅 PM 사업은 호일러 법칙이 계속 적용이 돼요. 호일러 법칙을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면서 한 몸처럼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 확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래서 호일러 법칙이 어떤 건지,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저희가 현장에서 하는 거 그런 것들과 또 실전 리크루팅 하실 때 그리고 리크루팅 하시고 나서의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호일러 법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호일러 법칙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호일러 법칙은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호일러 교수가 어떻게 하면 미팅을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연구하고 정리한 마케팅 법칙이에요. ABC 법칙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2대1 미팅을 하실 때 사장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이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했을 때에 어떤 세일즈, 어떤 판매나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저희 사업에 있어서 이 마케팅을 하실 때 호일러 법칙을 활용을 하신다면 굉장히 좀 빠르고 쉽게 좀 달려나갈 수가 있죠. 실제로 일본인들이 세계 시장을 개척할 때 주로 사용했다는 마케팅 방법이에요. 일본인이 세계 시장을 개척할 때 사용했을 때 효과를 봤다면 저희가 사업을 할 때 활용을 한다면 얼마나 큰 확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하게 배우셔서 사장님들이 조금 미팅에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신다면 이렇게 ABC 법칙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사장님들이 이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누구나 브릿지 역할인 초대자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스폰서예요. 설명자, 어드바이서, 설명자인데 또 저희가 예비 사업자나 신규 고객,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ABC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는요. 브릿지가 되기도 하고 어드바이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설명자가 되기도 하지만 초대자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장님들이 처음에 브릿지로 초대자로 사업을 하시지만 저희 PM은 어때요? 파트너 선생님들이 금방 확장이 되기 때문에 금방 내가 설명자의 입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역할을 빠르게 숙지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먼저 내가 초대자가 됐을 때 사업을 시작하고 이제 뭔가 이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B의 역할은 먼저 명단을 작성하신 다음에 명단을 컨택하게 되세요. 만날 수도 있고 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명단을 컨택해서 이 사업의 비전을 안내하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제 약속을 잡게 되는데요. 내가 클로징을 할 수도 있지만 클로징이 안 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 두 상황 상관없이 스폰서를 프로모션을 하게 돼요. 사실 여기서 스폰서님에 대한 어떤 티업을 한다는 거죠. 우리 스폰서님이 굉장히 우리 PM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빠른 성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하시다. 여러 가지 티업은 많아요. 따뜻할 수가 있다. 인간미가 있다. 등등 여러 가지 티업을 해서 그분이 이 PM의 성공자고 전문가를 내가 초빙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이 C와 A의 심리적 격차를 벌려놓으셔야 돼요. 심리적 격차를 벌려놓지 않으면 이 2대1 미팅에서는 클로징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초대자는 다시 설명자에게 후원 요청을 하게 되죠. 스폰서님, 저 이렇게 예비 사업자랑 미팅을 할 건데 이 후원 요청을 같이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후원 요청을 하게 되면 이 C의 니드를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C의 정보나 이 예비 사업자에 대한 정보, 나이, 경력, 뭐 어떤 질환이 있는지, 어떤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본인이 잘 알잖아요.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해주셔야 거기에 맞는 미팅을 준비하시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A는 그거에 맞는 미팅을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니드 전달 없이 그냥 어디 띡하고 몇 시 몇 분 나오세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니즈를 전달하면서 A는 그 니즈에 맞게 미팅 준비를 하고 숙지를 한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이제 리크루팅이 되는 과정이에요.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이 B의 이 파트너와 스폰서의 역할 분담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과정에서 팀워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리크루팅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네, 그래서 A, 파트너의 역할, 스폰서의 역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게 저희가 팀워크로 그 미팅을 같이 하시는 거지 스폰서님이 그 미팅을 다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전 브릿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홀러 법칙에서 초대자가 가장 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대자는 스폰서에게 후원을 요청한 후 신규 고객, 예비 사업자를 초대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브릿지의 역할이다. 초대자. 명단을 작성해서 이제 초대를 할 때 스폰서님의 프로모션을 하게 되죠. 스폰서에 대한 확실한 사전 프로모션이 있어야 실제 현장에서 리크루팅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리크루팅 하고 싶은 상대와 나의 스폰서님과 심리 격차를 반드시 벌려놓으셔야 돼요. 심리 격차를 좁혀놓으시면 굉장히 그분은 그 사람이 스폰서님에 대해 아무것도 못 듣고 나오면 그냥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다단계 일하시는 한 명일 뿐이에요. 아무리 월 1억 버는 CL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폰서님과 이 심리 격차를 벌여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프로모션을 하시고 귀한 사람이 귀한 시간 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이 시간에 반드시 어떤 이익을 얻게 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호기심을 유발해서 마음을 열고 들을 길을 준비를 하게 해야 됩니다. 들을 길을. 그 다음에 그 차가웠던 네트워크 부정이 있거나 뭐 스폰서님을 만나기 싫어하거나 사업 설명을 듣기 싫은 사람한테 마음이 이미 차가운 상태잖아요. 마음이 얼음같이 차가운 상태인데 그 차가운 마음을 사장님들이 온도를 설득을 통해서 호기심 유발을 통해서 온도를 올려놓으셔야 돼요. 따뜻하게. 그 사람에게 이 PM에 대한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한 이유에 대해 얘기를 하시면서 확신을 주시면서 차가운 마음을 녹여라. 녹인 다음에 스폰서님과 함께 미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차가운 마음이 녹이지 않는 상태라면 아직 그 후원 요청을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 미팅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확률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마음을 데핀 다음에 들을 길을 준비한 다음에 초대를 하시고요. 그리고 A의 프로모션, 스폰서님의 프로모션을 하며 스폰서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 어떤 이익을 얻게 될지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들었을 때 사장님이 PM 사업을 할 때 만약에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면 좀 빠르게 가실 수 있다. 아니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어떤 사장님과 같은 직업군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PM 사업에서 확장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과 공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사람에 맞게 어떤 이익을 어필을 하시면 돼요. 어필을 하시고 그리고 그 초대자의 태도가 있어요. 그 브릿지의 태도. 사장님들이 이제 스폰서님을 모실 때, 초대를 할 때 사장님들이 해야 되는 태도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팀워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미팅 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폰서님에게 고객 프로필, 니즈 등을 미리 알려드려야 되고요. 그 카톡으로도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고 전화로도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리를 딱 성함, 성별 이런 거 정리를 싹 하셔가지고 좀 전문적으로 좀 알려주신다면 그 미팅이 훨씬 더 퍼펙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카페에서 미팅을 하게 된다면 신규 대상자가 벽을 바라보게 앉게 해야 돼요. 이 막 사람이 왔다 갔다 지나가는 자리를 바라보게 앉게 하면은 그분은 집중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이 벽을 바라보게 앉게 하고 스폰서님이 차라리 그 밖을 바라보게 앉게 하시는 거예요. 자리 배치를. 그러니까는 신규 초대자들은 여기에 앉게 되겠죠. 벽을 바라보게. 그래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보통 예비 초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벽을 바라보게 집중을 하기 위해 자리를 배치하고 반드시 10분 전에 이런 걸 좀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초대자들은. 그리고 카페를 가셨으면 스폰서님의 음료를 미리 시켜 놓으셔야 돼요. 미리 도착하셨으니까. 왜냐면은 이게 사장님들이 아무리 이야기로 전화로 만나서 뭐 저희 스폰서님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고 아무리 좋게 티업을 해도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내 행동으로 심리 격차를 좁혀준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무슨 이렇게 이런 귀한 사람이다 해놓고는 스폰서님 오셨는데 아메리카노 2잔이요 이런 식으로 동호원처럼 그렇게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나한테는 되게 성공자고 귀한 사람이라더니 본인의 행동은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고 똑같이 본인도 그렇게 파트너한테 똑같이 그런 취급을 받을 수가 있다. 복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나의 태도에서 심리 격차가 다
우리는 영물이에요.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나의 태도에서도 이게 다 지금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미팅의 성공률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걸 다 해야 된다는 거죠. 호일러 법칙 중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데모 샘플은 이제 스폰서님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스폰서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미팅이고 나의 초대자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 그대로 초대자잖아요. 초대자? 누군가의 집에 갔을 때 이 커피도 마찬가지인 게 누군가의 집에 갔을 때 우리가 뭐 한 잔 드릴까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보통 초대하신 분이 그러잖아요. 손님이 가가지고 냉장고 꺼내가지고 막 차를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당연히 가는 예비 고객이랑 스폰서님을 초대한 사람이 초대자이기 때문에 커피 사는 건 당연한 거고 사실은 그게 상식적으로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데모 준비 이런 것도 당연하다는 거죠. 초대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그 데모 샘플을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또 이제 클로징이 끝나면 샘플을 한 3일치를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사실 당연한 건데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초대자의 태도가 보시면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어요. 또 사실 미팅을 하시는데 이제 스폰서님 미팅 중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죠. 사업 설명, 보상 플랜을 이렇게 막 하는데 막 끼어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 스폰서님의 말을 자르고 막 끼어들면서 자기가 막 더 막 사업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게 사실 40분 이상 넘어가면 힘들기 때문에 본인의 예비 파트너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경청을 하고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초대자가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그때 자신있게 치고 나가시면 됩니다. 경청하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후원 미팅 가면 스폰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상을 풀거나 이제 어떤 비전 제시를 하면서 굉장히 이 열이 오를 정도로 집중력이 굉장히 아주 크게 올라가요. 예민한 상태라는 거죠, 솔직히. 그러면 이렇게 풀다 보면 진짜 커피 머신이 윙 돌아가는 소리도 되게 귀가 아플 정도로 크게 들리거든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초대자가 수다를 떨거나 게임을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막 전화를 받거나 이런 것들도 솔직히 안 보는 것 같지만 옆으로 다 보여요. 다 보이고 다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스폰서의 집중을 떨어뜨리는 행동은 스폰서의 잠재력을 좀 망치는 행동이죠. 그 순간 잠재력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또 신규 대상자가 더 알게 하고 싶은 부분은 좀 센스 있게 내가 알고 싶은 것처럼 질문으로 유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기억할 거는 스폰서와 예비 고객과의 심리적 격차를 벌리셔야 되는데 말로는 벌려놓고 태도로는 보상 플랜 좀 한번 풀어주세요. 이러신 분들 있어요. 사업 설명, 카푸너스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주문을 넣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황당하지만 어쨌건 풀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런 예비 사업자들이 봤을 때는 성공자고 되게 그런 도움 준다더니 자기도 막대하네. 나도 막대해야지. 나 이거 잘 안 먹어. 이 사업 별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센스 있게 만약에 이 사람이 카푸너스에 대한 니즈가 있다면 근데 스폰서님 이거 카푸너스 그거 몇 월 달부터 받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또 거기에 핑퐁 스폰서님은 또 센스 있게 그것도 모르세요가 아니라 그것도 모르세요? 배우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눈치 딱 채는 거죠. 여기서 이걸 알려드리길 원하시는구나. 바로 느끼셔야 돼. 팀워크라는 거잖아요. 계속 다 이 미팅이 예민하게 팀워크 눈빛으로 다 느낀다. 그러면 네, 카보너스가요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센스 있게 내가 질문으로 유도하면 또 스폰서님도 센스 있게 그럼 받아친다는 거죠. 그렇게 팀워크로 모든 미팅이 진행이 되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센스도 좀 알려드리는 네. 클로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로징은 미팅이 끝나고 클로징이 스폰서님이 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최악인 경우는 이거야. 그러면 생각해보고 다음에 먹어봐.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미치잖아요 진짜. 그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진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을 믿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 믿는 사람이 생각해보고 좀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하면 이 사람 말을 믿죠, 그 순간. 정말 며칠 있다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미루시면 안 되고, 클로징은 그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막 설명을 듣고 전문가가 막 갑자기 세일즈를 하면 또 웃긴 상황이잖아요, 태도가.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나 믿고 먹어봐, 나랑 같이 하자, 나랑 같이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나 진짜 이번에 진짜 이 사업 정말 너무 최선을 다해 할 거고 나 여기에 진짜 모든 걸 올인할 거야, 너 내가 도와줄게, 너랑 같이 뛸 거야, 이런 식으로 확신을 주면 그 사람도 바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바로 스폰서님이 받아치는 거예요. 네, 제가 회원가입을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또 핑퐁이 갈 수 있다.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장님들 클로징 할 때 중요한 점, 클로징 멘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클로징 멘트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근데 사실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클로징 진짜 저 초반에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파트너 사장님한테 많이 미룬 적도 많아요. 너무 어려워서 민망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적도 저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는 이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 상황이 흐름만 잘 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알려드릴게요, 흐름은.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요. 미팅이 다 설명이 끝난 다음에 사장님 이 사업이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침묵. 갑자기 가만히.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거죠. 혹시 뭐 걱정되는 부분 있으세요? 그럼 걱정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런 것들을 풀어준 다음에 이제 좀 클로징으로 유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 사업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서 바로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네, 그쵸. 그럼 사장님,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요. 제가 지금 회원가입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저 있을 때 하세요. 제가 하는 방법을 좀 도와드리면서 가르쳐드릴게요. 이거 지금 배우셔야 돼요. PA 사업 솔직히 지금 들으시면 내일 바로 사장님 누군가를 가입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빠르게 가입하는 방법, 그런 것도 좀 배우시면서 안내해드릴게요 하면서 교육하듯이 회원가입을 바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매니저 패스부터 먼저 하실게요 하면서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좀 생각해 볼게요. 저는 좀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저는 샘플을, 정성껏 만들어가는 샘플을 드리면서 3일씩 제가 샘플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사장님, 저희 제품은 생각보다 연달아서 쉬지 않고 먹었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지금 타이밍이요, 진짜 깃발 꽂으면 다 내 거 타이밍이더라고요. 초기 타이밍이 진짜 지금 하루가 사실은 되게 금 같아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제가 샘플 드리는 거 연달아 드시면서 지금 주문해야 저희는 이틀 3일 배송이 걸리기 때문에 딱 맞춰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반드시 큰 결과 나오실 거예요. 저 믿고 드세요. 이렇게 아예 확신을 딱 드린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다니는 미용실에 이제 그 미용실 원장님이 다른 네트워크를 하셨대요. 네트워크 사업을. 그래서 막 권하는데 자기가 머리를 하면서 PM을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돌아갔대요. 돌아갔는데 또 한 달 뒤에 머리를 자르러 갔대요. 그랬더니 그 미용실에 PM 제품이 쫙 깔려있더라고요. 말했으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도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우선 드셔보시고 지금 결제하시고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좀 안내를 좀 확신 있게 좀 해주시면은 좀 클로징 확률이 좀 올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장님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후원 테러. 후원 테러를 당해보셨을까요? 후원 테러를 내가 파트너로서 후원 테러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후원 테러의 유형, 테러리스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후원 테러를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 해병그룹 사장님들은 또 이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면 좋은데요. 리크루팅 확률을 떨어뜨리는 브릿지, 초대자의 유형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이런 적은 없는지, 근데 그건 모를 수 있어. 모르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숙지하신다면은 그런 것들이 좀 좋아질 수 있죠. 첫 번째는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앉혀놓는 경우. 그냥 초대자도 그냥 신규 예비 사업자들도 그냥 오라고 앉히고 그냥 차 한잔 마시다 밥 먹자 하고 앉혀놓고 그냥 스폰서를 그 자리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딱 갔을 때는 그 사람이 누구세요? 이렇게 놀래게 되는 거예요. 그 불청객,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사업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고 네트워크 신이 가도 클로징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말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내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에게 스폰서 취업을 반드시 하고 이 사업 설명 어느 정도 해서 호기심을 유발해서 마음을 뜨겁게 만든 다음에 따뜻하게 정도로만 만들어도 돼요.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길을 연 상태에서 그 미팅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스폰서가 사업 설명 하든지 말든지 딴짓하는 사람. 핸드폰하고 카톡하고 게임하고 뭐 주식 보고 막 이런 경우 있어요. 진짜. 그리고 본인 일을 막 하고 불러놓고 본인 하던 일을 막 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진짜 이거는 사실은 그 초대자, 그러니까 예비 사업자들이 봤을 때 이 사업 별로네. 이 사업 뭐 좋다더니 별로 저렇게 대충 초대자가 저러면은 이 사업 별로야. 이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폰서의 입장에서도 되게 황당해요. 되게 황당하고 짐 빠지고 되게 좀 힘든 날이죠. 그날 이런 미팅을 끝나고 집에 운전해서 갈 때는 진짜 좀 이렇게 좀 지치는 날이 된다. 그리고 스폰서 프레젠테이션 중에 자꾸 끼어들어서 흐름을 망치는 유형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유형이긴 한데 본인의 어떤 주체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딱 완전 타이밍이 딱 와서 흐름이 와가지고 딱 공격적으로 딱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자기가 막 그 말을 자르고 자기가 더 하고 막 자기 말이 더 많아. 그러면 오히려 저도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나를 왜 불렀지? 본인이 미팅하지. 너무 이런 경우는 이제 자기 혼자 미팅을 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장님 말처럼 진짜 5번, 더 안 되면 3번 보고 따라하시고 안 되면 5번 보고 혼자 미팅을 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본인이 반드시 말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집중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셔야 되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땅히 준비할 현장 서포트를 하지 않고 가만히 방청객처럼 커피 마시면서 가만히 있으신 분이 있어요. 현장에서 뭐 물이 쏟아지던지 휴지가 떨어지던지 뭐 공책이 없는 그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구경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말했잖아요. 팀워크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말 착착착착 도와서 진짜 그 미팅을 빠르게 끝날 수 있게 하셔야 된다.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또 내가 그 스폰서의 입장에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 테러를 당하는 이유가 스폰서가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 입장에서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STP 연습, 보상 플랜, 사업 설명, 뭐 데모하는 건 당연히 숙지가 돼 있어야 된다. 스폰서라면 내가 파트너가 한 명이라도 생겼다면은 그게 숙지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습하고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가 스폰서가 되는 게 생각보다 빠르다고 했잖아요. 일주일 안에도 그 스폰서가 될 수가 있어요. 파트너가 금방 생기기 때문에 또 빠르게 막 소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스폰서님 시간이 안 맞으면 내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은 사업이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내가 S스폰서인데 STP를 못한다? 그거는 저는 치킨집 사장이 치킨 못 지키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숙제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스폰서님한테 후원 요청을 하는 거는 나의 실력을 떨어뜨리는 일, 스폰서의 실력을 올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을 내가 스스로 가서 주도적으로 그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클로징하고 후원하면서 실력이 확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두려워도 이미 이런 걸 하실 수 있으면 혼자 가서 해야 이게 사업가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비즈니스 복장은 뭐 당연한 거죠 사실은. 비즈니스 복장은 전문가도 초빙했는데 막 갑자기 추리닝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청바지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비즈니스 복장은 당연한 거고 약속 시간은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후원을 갔는데 조금 이제 약간 그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직업 이런 군을 좀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모르는 낯선 사람이 오니까 방어하는 기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막 본론부터 막
보상 플랜 데모 막 하면은 당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6분, 7분 동안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데 그냥 만나자마자 이 PM 사업과 상관없는 주제로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오늘 여기 이 지역은 뭐예요? 여기 카페가 뭐예요? 이런 그냥 쓸데없는 질문을 그냥 서로 공감된 내용을 찾아서 팩트는 뭐 쓰세요? 화장품 뭐 쓰세요? 너무 예뻐요. 이런 거 얘기를 막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마케팅에서 6, 7분 동안 이걸 다 본론을 금지하고 이 심리적으로 풀어주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길게는 하진 않고 한 6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6분 이상 넘어가면 이제 파트너들이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6분 정도만 좀 이렇게 풀어주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데모 준비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준비를 한다고 해도 내가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현장은 항상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뭐가 떨어질 수도 있고 깜빡하고 안 갖고 올 수도 있고 아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미팅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데모 준비는 파트너도 준비를 하지만 스폰서인 나도 챙겨야 가야 됩니다. 샘플까지 그런 걸 꼼꼼하게 챙겨 가셔야 되고 아직 차가 없으신 분들은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차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차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차가 없으신 분들은 진짜 안 가져가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파트너 사장님이 설명을 끼어들지 않게끔 이런 걸 왜 자꾸 끼어드냐면 내가 위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주체성이 떨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심리적으로 막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좀 보면 가만히 있는 게 싫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 내가 위임을 하라는 거죠. 사장님 데모는 사장님이 좀 해주세요. 오늘 보상 플랜은 사장님이 하실게요. 아니면은 사업 설명은 사장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좀 나눠서 같이 미팅을 한다면 그분이 그렇게 끼어들진 않아요. 사실은 그분 자기 파트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없는 사장님들은 체험 사례를 할 수 있게 내가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 체험 사례, 사장님 되게 좋은 체험 사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 체험 사례가 없으면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된 마이 스토리를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서 그 미팅에서 조금 그래도 주체성이 있게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파트너들 사장님들에게. 그러면 끼어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클로징 시 명확하게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을 좀 티업을 해주셔야죠. 어쨌건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의 막 프로페셔널한 모습, 나의 스타 같은 모습만 보여주지 말고 와 진짜 사장님 이분하고 여기 사장님하고 사업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저도 부럽네요. 이러면서 스마트하시고 전문적이고 진짜 다 준비되어 있는 사장님하고 사업을 하시니까 참 사업 진짜 잘 되실 겁니다. 라는 어떤 티업으로 이분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좀 올려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근데 거짓말에는 진짜 부분을 좀 티업을 하는 걸 항상 좀 습관으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현장 트레이닝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후원 미팅 그 자리는 이 파트너 사장님의 현장 트레이닝 시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STP 숙지는 당연한 거지만 보통 저는 이 미팅을요 사장님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 리더감이면 내가 가고 소비자면 난 후원 안 갈래. 약간 이런 식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로 구분짓지 않아요. 그 사장님이 사업을 스타트를 했어요. 3번, 5번은 보셔야 되거든요. 롤프 소르고 회장님도 3번은 보여줘라. 3번을 보고 못 따라하면 5번은 보여줘라라고 얘기해요. 그거 반드시 의무예요. 저희의 의무. 근데 그 사람이 빨리 그걸 따라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 예비 사업자가 리더의 리더인지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능력자인지 명단이 많은 사람인지 그게 무슨 상관이라는 거죠. 그냥 미팅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공간에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지 누가 앉아 있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한 거는 그 사장님을 트레이닝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사장님이 저는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어느 장소나 그런 사람을 따지기보다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얼마나 빨리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어디든 가서 우선 나의 파워나 비전제 찾는 방법을 빨리 감을 익힐 수 있게 빠르게 사업 시작과 동시에 그걸 빠르게 보여준다. 그래서 그게 컴플레인이 건이건 어디든 그냥 먼저 가요. 그 사람 사업을 시작해서 열정이 내려가지 않게. 그런 걸 내가 너무 머리 써서 계산하면은 오히려 내 사업이 더 안 된다. 실제로 그렇게 빨리 보여주고 빨리 따라하시면서 그 사람도 빨리 성장하고 승급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트레이닝 시간으로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하신다면 수업 가실 때 조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하시게 될 때 이런 것들을 호일러 법칙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될 때 잘하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냥 첫 번째 진짜 첫인상
첫인상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신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나의 모습과 첫인상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자마자 수원을 가던 뭐 누구 신규를 만나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 사업 괜찮네? 이 사업 되게 좋네? 이 사업 행복한 사업인가 보네? 이 사업 되게 열정적인 사업인가 봐? 이 사업 되게 매력 있는 사업인가 봐? PM 사업 이렇게 그때 바로 느껴버린대요. 근데 내가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은 저도 뭐 힘드신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 내 에너지를 좀 올려주셔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PM 사업 하면서 원래 좀 잘 웃기도 했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 많기 때문에 더 인상이 되게 웃는 상으로 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 초반에는 저도 직급이 없었고 초기 직급이었으니까 웃는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 웃는 상으로 했어요. 왜냐면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내가 설정한 목표, 리더의 직급, 내가 몇 월에 갈 거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면 저는 그게 이미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별로 그냥 자존감이 낮아진다던가 뭐 창피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행복하게 난 곧 그게 될 건데 뭐 그냥 가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생각에 이미 믿고 이미 믿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행복했거든요. 그런 에너지가 그 사람이 느꼈다는 거죠. 그 확신에. 그러니까 그런 확신과 에너지를 계속 주시려고 하셔야 되고 실제로 룰프소록 회장님도 항상 책상에 이렇게 거울이 있으시대요. 거울이 있어서 거울을 보고 내가 웃는 얼굴이 아니면 전화도 안 받는다. 전화를 받아봤자 일도 안 된다. 어차피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느낀다 사람들은. 그래서 사장님들도 항상 웃는 얼굴로 내 에너지 관리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항상 행복한 상상, 목표를 이룬 상상, 내가 진짜 그 승급한 상상을 하시고 그런 사람이 됐다고 믿어보시면 진짜 그 에너지가 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저는 또 사업 설명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키워드로 설명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키워드로 설명하는 거는 모든 프레젠테이션에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키워드, 뭐 책자 설명을 한다면 키워드를 딱 집어가지고 NTC, 30주년, 코셔, 한라 이런 식으로 뚫고 채우고 비우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 위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나의 PM 지식을 다 A부터 Z까지 비타민 B가요, C가요, 뭐가요 계속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상대방이 매력을 못 느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책에 나와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첫 번째 성공 비결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래요. 이 말이 어디 나와 있는 책인지 아세요, 사장님들? 네트워크의 바이블 쇼더플랫 서문에 나와. 서문 목차 전에 얼마나 중요하면 목차 전에 나오겠어요. 오히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비타민이야 성분을 막 얘기하거나 너무 모든 지식을 다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저렇게 말을 많이 해야 돼? 난 못하겠는데? 저렇게 고생스러운 일이야? 난 안 하고 싶어. 저게 뭐야? 저렇게 무슨 약사처럼 얘기를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브랜딩이 전혀 안 되고 이 일이 되게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쉽게 그냥 많은 키워드 위주로 설명을 해요.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 설명하면서 제가 많은 설명했나요? 이거 굉장히 금방 따라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사장님? 이거 오메가만 따를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이 책자 설명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심플하고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지식을 많이 전달하지 않은 거에 대한 더 어필을 하지 오히려 저는 이런 지식을 갖고 있고 이런 지적 우월감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싶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더 그런 식으로 좀 쉽고 세련되고 심플 석세스풀 저희 회사 모토처럼 사업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위주로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 핫버튼이 이 사업을 하기 싫은 망설이는 이유예요. 전문 용어로.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핫버튼이 나왔을 경우 반대 극복을 제시했을 경우 저희는 그거를 이제 질문을 통해서 한 번 더 그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예비 사업자가 저는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 못해요. 누구한테 말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장님들은 먼저 공감해줘요. 네,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해준 다음에 근데 사장님 만약에 이거 드시고 만약에 정말 다이어트 원하시는 건강 원하시는 어떤 컨디션이나 그런 것들이 만약에 좋아진다면은 전달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전달하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이 도와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장님이 그릴 수 있게 이 어려운 일은 아니구나. 나도 그렇게 해볼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반드시 반대 극복이 나올 때는
공감을 먼저 해라. 네,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해 주시면 좋다. 그리고 이제 사례자별로 반응이 또 있죠. 반응이 있는데 사장님들이 이제 미팅에 갔을 때 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별의별 사람도 많고 어떤 뭐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침묵하는 경우. 정말 물어도 침묵하는 경우가 있죠. 진짜 매일 나왔을까 할 정도로 침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런 분들은 상처가 많은 거예요. 상처가 많고 또 방어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많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자꾸 질문법으로 유도를 하신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자꾸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깰 수 있고요. 또 망설이는 경우, 근데 난 자신 없어요.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 있죠. 이럴 때는 팀워크로, 우리 팀워크 보상 플랜, 팀워크 PM은 팀워크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라는 어떤 확신을 더 강력하게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거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거만하신 분들. 재수 없어도 오히려 참으시고 저는 오히려 그럴수록 우아하게, 그럴수록 부드럽게, 그럴수록 리액션을 더 하는 편입니다. 그 사람이 부끄러워지게. 네. 네.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저는 진짜 어떤 특정 직업군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특정 영업하시는 직업군 중에 꼭 이런 분이 있어요. 만나자마자. 근데 꼭 그래요. 항상 어떤 분을 만나도 그 직업군을 만나면 꼭 공격을 하더라고요. 만나자마자 기선제압을 하는 걸 교육을 받았나 봐요. 다 똑같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진짜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저는 이럴수록 오히려 부드럽지만 꺾이지 않게 더 카리스마로 이제 하는데 부드럽지만 뒤에가 카리스마가 가는 거죠.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딱 기선제압 하시려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1살입니다. 아이는요? 없습니다. 아직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사업이 먼저지 사업할 시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공격이 들어온 거죠. 공격이 들어왔구나. 하니까 오케이 공격이 들어왔구나. 그쵸. 근데 사장님 가족 사업 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가족을 지키려면 이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가족을 지키는 걸 넘어서 가문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꺾이지 않는 카리스마로 기선제압 저희 상황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 진짜 실제 리크루팅까지 되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례자 유형별로 볼게요. 사례자 유형별로. 유가맘이 있으시죠. 유가맘들은 이제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많은 연봉, 억대 연봉, 고연봉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분이 지금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컨설팅을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유가맘들은 이런 거. 육아도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아와 사회생활의 공존을 원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터치해 주시면 너무 좋고 디지털 노마드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출퇴근 없이 사장님 지옥철 타지 않아도 정말 아이와 함께 아이 보면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지금 버시고 계신 연봉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유가맘 매니아는 먼저 말씀드리면 매니아 중에 한 분 진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 제품 좋은 거 알고 있어. 이 제품 너무 좋은데 저는 돈은 안 벌래요. 저는 돈 벌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제품 먹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쵸 사장님. 근데 사장님 지금 3종 먹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희 제품 먹다 보니까 뷰티, 제슈츠, 오메가 다 먹고 싶잖아요. 다 먹고 싶지 않으세요? 다 먹고 싶대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도 다 같이 먹고 싶죠. 그렇대요. 근데 이걸로 소개를 했으면은 사장님이 뷰티, 오메가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무료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무료로 드시고 사장님이 따박따박 150만 원씩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카페 지금 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5억짜리 상가 다상 갖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매니아분들도 보상 플랜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그분의 니즈에 맞게 컨설팅을 하는 편이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을 이미 많이 벌고 계시고 고연봉 연봉자들이 많아요. 사실
근데 이분들한테는 시간적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프시고 힘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산 소득이나 부회사 보면 반드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소득으로 파이프라인으로 지금 이것도 너무 잘 되시지만 파이프라인을 이제 준비한다는 것도 좋다. 자산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좀 어필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영업 종사자분들은 이제 보험하시는 분들 만나면 저는 이제 실손보험을 예시로 해요. 그때 사장님들 실비보험 하실 때 그때 실비보험이 처음 나왔을 때는 다 누구나 사실 없으니까 가입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초기 시장의 타이밍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실비보험이 처음 나왔을 때 동부화재에 직접 전화했어요.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전화해서 가입했거든요. 그 정도로 다 필요한 시장이 바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면 사인업이다. 우리가 전달하면 진짜 깃발 꽂으면 다 내 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그분들이 이미 지나온 시장들이잖아요. 그때를 좀 생각할 수 있게 예시를 들어드리고 또 한수금은 또 내가 토해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한수금이 없이 그 한수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시래요. 한수금 없이 누적되는 오토십 시스템을 강조해주세요. 저는 정기구독 오토십 시스템을 강조해주시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자동차가 필요해요. 그쵸? 다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카보너스를 얘기해 주시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걸로 조금 컨설팅을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경력자를 만났을 때는 핀 착용하고요. 철저한 정장 복장에 누가 봐도 리더의 모습, 리더가 아니어도 리더의 모습처럼 막 CL처럼 입고 가고요. 그리고 조금 당장 강의에 무대에 서가지고 마이크 잡을 수 있는 복장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예, 복장은 철저하게 가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장비 같은 거 아이패드나 노트북을 가져가서 훨씬 더 세련되게 컨설팅을 하는 느낌으로 이게 바로 진짜 디지털 노마드 사업을 하신다는 건 이런 거지 저희가 막 자영업처럼 이거를 대본을 하지 않고 깔끔하지 않냐 또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여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정위 조사는 무조건 해봐요. 그 사람이 어떤 회사였는지를 들었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매출액이나 어떤 그런 것 히스토리를 딱 보고 비교해서 가지만 가서 바로 사장님 회사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고 이걸 비교를 바로 하진 않아요. 바로 하진 않고 이미 그분들은 그 회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을 한 거고 아직도 사랑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강하게 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면 괜찮거든요. 업계 탑10 들어있는 전체 회사를 묶어서 그냥 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다 모든 성장이 멈췄어요. 특정 회사를 말하지 않고 전체 회사를 묶어버리면 그분들도 거기서 마음이 움직이죠. 괜찮죠,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저울 화법으로 말을 한 다음에 조금 그때 귀가 열렸을 때 그때 바로 이제 팩트로 핀셋처럼 꽂는 거죠. 팩트로 그렇게 좀 공정위로 조사를 항상 해서 가는 편이고요. 이런 분들, 들을 귀가 없는 분들 있어요. 후원 테러의 한 유형이죠. 경력자도 클로징이 힘들다. 경력자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전 전달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의 책임감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서 해야 될 일을 하죠. 해야 될 일은 하지만 너무 들을 귀도 없으시고 들을 마음도 없으시기 때문에 빠르게 시각적인 거 데모를 빠르게 보여줘요. 액티바이즈 타드린 다음에 데모를 빠르게 보여드리고 그래도 보상을 꼭 전달을 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는 할 수는 없지만 보상을 6레벨 이상 무한 레벨을 받을 수 있는 한 줄의 기적 보상 같은 거를 좀 굵고 임팩트 있게 빠르게 얘기를 하고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은 아예 그냥 시각화된 그 PPT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사장님이 이렇게 조금 큰 그냥 지나치게 너무 큰 사업인데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 다음에 좀 드셔보시고 다시 만나요. 약속 잡아요 하고 그냥 이제 쿨하게 퇴장합니다. 왜냐면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하지만 액티바이즈를 아예 들고 이거 그냥 지나치게 너무 사이즈가 큰데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쿨하게 나가는 편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샘플까지는 드리고 가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리크루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열정 골든타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열정 골든타임이 뭐냐면 사업 결정 직후 리크루팅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 결정 직후는 열정이 정말 너무 잠도 못 자, 막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는데 바로 내려온대요. 이거는 실제로 연구 결과예요. 3일 안에 왔다 갔다 한대요, 마음이. 근데 다행히 저희는 PM이라서 제품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일주일, 10일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 골든타임이. 제품이 너무 신기하고 벌써 뭐 일주일 안에, 3일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저희는 다행히 우리가 사업이 너무 쉽게 타 네트워크였으면 진짜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제품력 때문에 너무 쉽게 그런 골든타임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는 사업 확장이 초보자들도 쉽게 갈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걸 놓치면 다 그냥 사실 누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보시면 그래서 저는 10일까지는 아니고 저는 7일 안에 모든 걸 해결하는 편이에요. 그 사업 결정 직후에 이 7일 안에 이 열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한 번 더 만나서 그분한테 한 번 더 비전 제시, 재리크루팅을 합니다. 재리크루팅을 해요. 아니면 제가 하거나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하거나 아니면 뭐 스폰서님 연결이나 시스템 연결을 하거나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이 시간은 그냥 방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왜 연락을 안 드렸어요 했을 때 그 사람이 연락이 안 왔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그분들은 연락 안 해요. 가만히 기다리는 입장인 거지 먼저 연락하는 사람은 당연히 저희라는 거죠.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번 최근에 이제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한 박유리 사장님이라고 계세요. 준미팅에서 발표하신 분. 박유리 사장님 결정 짓고 잠을 못 주무셨대요. 너무 심장이 뛰어서. 근데 진짜 이게 약간 이럴 때쯤에 제가 3일 만에 또 갔어요. 그러니까 왜 오셨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필요한 거 드리러 왔어요 하면서 여기 왔었는데 잠을 또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스폰서님은 오면 잠이 안 와요? 이러더라고요. 잠을 못 주무시고 또 이 안에 시스템 초대까지 다 끝냈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느낌이 이제 더 감각적으로 있으니까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이 사람을 반드시 안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리크루팅하고 클로징 하셨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뭐 매니아가 되려고 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방치가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리크루팅 이 골든타임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스폰서 연결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비전 제시를 한 번도 못 주는 상황이라면 스폰서 연결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고 사업 성공 방법을 안내하셔야 되고 또 사업자가 사인하고 나서 바로 직후부터예요. 적극적인 케어를 통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를 알려주셔야 뭐 한 발짝을 뛰는 거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제품 드시는지 많은지도 그냥 사실 관심이 없으면은 누수가 될 수 있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PM이어도. 그래서 제품력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골든타임 하실 때 미팅 하실 때 어떤 내용을 진행을 하셔야 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및 회사에 대한 비전 전달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재리크루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수익 목표 설정, 로드맵 설정, 목표 설정을 같이 해주셔야 되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 명단을 이끌어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명단 작성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참여 안내까지 도와주시고 또 향후 일주일간 진행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안내를 하는 거죠. 너무 뭐 많은 것들 뭐 2달, 3달 뒤에 있는 랠리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당장 그분이 해야 될 명단 작성과 시스템 초대 또 누군가 뭐 홀러 업식으로 스폰서님 연결 등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면 이런 것들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열정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두렵고 자신 없고 그냥 하지 말 걸 그랬나? 괜히 했나?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찰 수가 있다. 그래서 시스템 초대, 열정 골든타임 시간에 사장님들은 시스템 초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시스템 초대, 여기 초대하는 것도 저는 그것 또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초대를 하신 다음에 그 사람이 사업적으로 이제 좀 마음이 생기시면 온라인 오피스, 단톡방을 반드시 초대하셔야 돼요. 보통 내가 따로 관리를 하고 그 사람이 사업적인 안내를 한다면 사실은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이게 연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크게 발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사업이지 자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초대를 하셔서 많은 형제 라인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느끼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게끔 하셔야 돼요. 자신감이 생긴다고 실제로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이제 그냥 소비자분이라서 매니아 그냥 제품만 좋으시다고 하셔서 사업적인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이제 초대를 안 하셨어요. 조금 이게 좀 하신 다음에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초대를 해달라. 초대를 하고 같이 강의를 듣고 저를 애프터 미팅까지 연결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진짜 실제로 네트워크 넷자도 몰라요. 그냥 제품만 먹으려고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사업에 관심도 없어. 근데 왔는데 강의를 들어도 뭔 내용인지 잘 모르죠. 솔직히 처음 들으면 그분은. 근데 왠지 옆에 이렇게 보니까 해당그룹 사장님들이 복장도 너무 잘 입으시고 미소도 좋고 뭐 되게 행복해 하시고 하니까 느낌이 되게 좋은 느낌을 받잖아요, 사람이. 그러고 이제 애프터 미팅을 했어. 애프터 미팅 끝났더니 이렇게 사장님들 한 분 한 분 스피치를 하는데 너무 막 설레요, 좋아요,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게 뭔가 진짜 좋은 느낌이 계속 가득하잖아요.
그러고 또 저랑 또 연결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길게도 안 했어요. 1시간 만에 비전 제시를 또 해드렸더니 이 사업에 잘은 모르지만 어떤 좋은 느낌을 받으시고 지금 엄청 뭐 대군이 어디 막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막 클로징을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지금 IMM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얼마나 이 연관성의 법칙이 그 사람이 뭐 제가 그 애프터 미팅 하나 잘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연관성의 법칙으로 한 분 한 분 형제 라인, 파트너, 스폰서 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바뀐 다음에 시스템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고 성공자를 만나보고 했을 때 그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저도 그 수유센터 처음 갔을 때 너무 놀랐어요. 왜 여기는 3천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공자가. 근데 보통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되게 좋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성공하는 곳인 것 같고 너무 에너지가 너무 좋고 따뜻하고 이런 걸 느끼면서 더 매주 가고 싶고 빠르게 더 행동이 나가게 되고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어떤 네트워크 회사의 시스템에 랠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예전에 PM 사업하기 전에 랠리를 갔는데 이제 애프터 미팅을 갔어요. 갔는데 다 우는 거예요. 힘드니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정말 솔직히 너무 충격 먹었거든요. 이 사업이 이렇게 힘들고 뭐 스폰서가 안 왔고요. 막 이러고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슬프니 아프니 하니까 너무 충격을 먹고 와, 이게 다 돈 이렇게 뭔가 피해자를 양성하는 곳인가? 돈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분위기에. 그러니까 이런 좋은 분위기, 좋은 문화, 좋은 그룹에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다. 왜냐면 우리 연관성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트워크 경력자 사장님들이. 그런 걸 아는 거죠. 그런 거를. 그 사장님들이 만약에 초대를 안 하시고 그냥 모집만 하고 클로징 패스 계속 이것만 하신다면 리크루팅하고 그냥 리크루팅 방치 그냥 내가 그냥 뭐 제품 관리만 하고 이렇게 되면은 판매자만 되는 거예요. 모집만 하시면 판매자만 되지만 시스템에 초대를 하게 되면은 사장님들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면은 여기 안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판매자였다고 사업자로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가 사장님들 점점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초대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자는 시스템 참여할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자는 시스템 참여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고 특히 리더가 되실 분들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스폰서 연결이나 시스템 연결을 해주셔서 더 큰 비전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호일러의 법칙이에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생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세미나 초대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뭐냐면 너무 예비 사업자에게 강한 압박감으로 일주일 동안 이런 세미나가 있는데 월화수목금 다 있는데 꼭 오셔야지 안 오시면 성공 못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거기 다 안 와도 성공해요, PM은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또 이미 3개월 뒤에 있는 랠리 1박 2일 꼭 주무시고 가지 않으시면 성공 못해요. 막 이렇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소비자인데 너무 잠을 잘하고 1박 2일이라고 이렇게 요즘 시대에 솔직히 놀랄 수 있잖아요. 다른 문화를 조금 익숙하게 좀 사골처럼 좀 담그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빠르게 안내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너무 강한 압박감을 주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저희는 이런 시스템이 많지 않지만 줌미팅도 일주일에 한 번이고 저는 오히려 심플한 시스템을 얘기해요. 이 팩토리도 얼마나 심플해요. 사장님 6개월, 1년 걸린 전문 지식 하루 만에 다 숙지할 수 있는 곳이 아이의 팩토리입니다. 안 오실 거예요? 진짜 오히려 사장님 시간을 더 아끼시는 거예요. 이렇게 티업을 하면은 오히려 그분들이 이게 6시간 동안 긴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짧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티업을 전 하는 편이고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스템이 왔을 때 사장님들이 얻는 이익을 그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파트너 사장님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면 너무 막 이번 주 오시고 다음 주 오시고 이렇게 하지 않고 컨설팅을 그냥 이렇게 안내를 어떻게 하냐면 사장님 이번 달에 4월 달에 시스템이 이렇게 있지만 사장님 바쁘신 거 알아요. 딱 요 2번만 오실게요. 연달아 딱 2번만 오시면 정말 사업 확장 빠르실 거예요. 그 다음 달 딱 3번만 오실게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짧은 할 수 있는 목표를 안내해드리고 부담 없는 목표를 안내해드려서 올 수 있게. 그래서 진짜 그렇게 오시면 또 어때요?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오란 말 하지 않아도 그 다음 달은 매주 오게 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초대하는 게 중요하지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디지털이 올 때가 됐나? 아닌가? 이거는 오면은 이런 체험 사례 듣고 다른 사람이 성공 사례 들으면서 바뀌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호일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큰 모델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장님들 저희가 두려울 수 있고 또 힘들 수 있고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엔 누구나 그래요. 그 롤프소로 회장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자고 일어나면 이 일이 맞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근데 그게 원래 그런 거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아가고 노력으로 꾸준하게 해라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100번쯤 살아도 다 못 쓸 잠재력이 숨어 있대요. 이 안에 다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 PM의 강력함, 해방그룹의 강력함을 아는데 왜 못하냐면 나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리 이렇게 많은 잠재력이 있어도 내가 만약에 타인하고 비교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내가 나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남과 계속 비교하면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이 잠재력은 이렇게 많은데도 절대 1도 못 쓴대요. 너무 소름 끼치게. 그래서 나를 인정해줘야 쓸 수 있는 잠재력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인정해서 사장님들이 진짜 이런 100번쯤 살아도 못 쓸 잠재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모르는 분들보다 훨씬 파워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지금 이 시기, 금 같은 이 타이밍, 가장 귀한 타이밍을 저희 이때는 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팀워크로 위, 아래, 옆으로 똘똘 뭉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짜 다 이런 잠재력이 있다는 걸 믿고 어디에서든 어느 곳에든 가실 때 진짜 자신 있게 굳건한 자부심으로 클로징 리크루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